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매매와 자동매매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손매매를 많이 해봤거든요. 키움증권을 이용해서 매매를 많이 해봤는데, 먼저는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매매를 해보셨나요?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8, 90%는 그냥 손해보고 나오는 게 주식이나 코인 시장 같아요. 시장에 수업료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 수업료가 뭐 이렇게 1, 200이어야죠. 천만 원 단위나 억 단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직장 생활도 피곤한데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다가 계속 이렇게 코인 들어가 있는 거, 주식 들어가 있는 거에 또 관심이 가게 되죠. 그러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그만큼 다른 일, 개인적인 일이나 또 가정이나 또는 뭐 직장 생활, 자기 개발에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소모를 해봤는데, 물론 전업 트레이더가 돼가지고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게 적성이 맞는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8, 90%는 전업 트레이너로서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한 일이고 어려움이 있는 일이더라고요. 제 직업이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저도 하루에 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거는 여유가 있잖아요. 예, 사람이 컴퓨터 앞에 사물을 보는 거는 시간이 쫓기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차트가 막 뭐 요동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감정도 같이 움직이고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게 두 번째. 소매매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동매매에 노출돼요. 거래를 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막 올라간다 그러면 팔기 싫고, 떨어진다 그러면 그 공포죠. 네, 탐욕과 공포. 그래서 올라간다 싶으면 더 사죠. 그러다가 고점에 물리고, 떨어진다 그러면 공포스러워서 손절매를 잘 못하죠. 계속 갖고 있다 두드려 맞다가 20%, 30%막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못 견디고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동매매는 사람으로서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기고 숙달된 사람은 트레이드를 잘 하는데, 그 사람이 일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우스갯스럽게 했는데, 축구를 잘하면 돈을 잘 벌잖아요. 어떤 사람이 축구를 잘해서 돈을 엄청 벌었더라. 그지만 그것은 만 분의 일이죠. 그 사람은 손흥민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축구를 하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손흥민이나 박지성 같은 분이잖아요. 그거를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누구나 나처럼 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죠. 손흥민하고 박지성 그분들이 나와서 공 열심히 차시면 누구나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서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 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안 된다. 어렵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많은 그 수익을 얻다가도 다시 깡통 차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되게 어렵습니다. 세 번째, 손매매를 할 때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매매에 집중해야 되므로 거의 전업. 근데 제가 이제 자동 매매를 한 지가 지금 한 서너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만든 걸로 좀 매매도 하고 있는데요. 자동 매매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어떤 점이 좋냐? 시간과 노력으로부터 자유롭더라고요. 24시간 알고리즘이, 특히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요. 그래서 새벽에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새벽에 막 움직이면서 계속 알람이 와 있습니다. 돈 벌었다고. 그래서 24시간 알고리즘이 대신해서 거래해주고 개인 시간이 확보되고요. 그다음에 내동 매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일관된 전략으로 매매하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직장인으로서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직장에서 효율이 좋아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자기 실력도 늘어나고 가정에 또 충실할 수 있고 대인관계도 또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수많은 매매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그리드봇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드봇의 정의는 뭐냐면, 여기 아까 설명드린 세븐스크릿의 그대로 철학을 가지고 왔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박스권에서 횡보 구간이라 하죠. 박스권에서 오르내리는 가격 변동성을 활용해서 싼 그 가격대에서 사고, 비싼 가격대에서 팔고, 사고, 여기서 물렸는데 올라서 다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런 식으로 짧은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자동 매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트레이더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전략이고, 이것은 특정한 박스권만 잘 선정을 한다면, 거의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거의 한 8, 90%는 승률이 있다고 저는 어, 생각이 들고, 제가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요. 작동 원리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기준으로 박스권을 선정을 합니다. 좀 이따 제가 실제로 매매한 박스권을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기준으로 박스권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을 여러 구간으로 그리드로 분할하고 뭐 예를 들어 뭐 10차수나 20차수, 30차수, 크게는 50차수. 그래서 10차수에서 한 30차수, 50차수 정도 되면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면 매수, 올라가면 매도를 구간 안에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핵심 장점은 이 그리드 매매는 행보장이 중요합니다. 박스권, 행보장. 주식은 그 세 가지, 1년을 주기로 볼 때 세 가지 장을 번갈아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보장, 그 다음에 하락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텀을 두느냐에 따라서 길게 볼 수도 있고 짧게 볼 수도 있는데 일본 기준으로 1년을 보시면 상승 구간은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가 어떤 코인인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냥 하락은 한 25% 정도 됩니다. 옆으로 흘러가는 거는 5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전략은 상승장, 하락장에서는 맞지 않고 이런 횡보하는 장에 어울리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데는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든지 이동평균 시간 돌파 뭐 여러 가지 다른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리드 봇은 박스권에 횡보하는 그 구간에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적인 매매는 분할 매수 물타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가 평균가가 되는데 여기서 사면 이제 매수 평균가가 이렇게 매수 평균가를 낮추면서 또 여기서 샀으니까 또 매수 평균가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낮아지고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지금 평균가가 되니까 요 가격을 아래에서 행보하면은 출렁출렁해도 내가 원하는 이 그 매수 평균가에 오기 전까지는 수익을 절대 거둘 수 없죠. 이게 맹점인 거죠. 물타기는. 그래서 단순 물타기는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 올지도 그냥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이 뭐 1년, 2년이다 그러면 절대로 버틸 수가 없죠. 결국은. 그런데 그리드 분할 매매는 뭐냐면 이 차수 자체를 구분하는 거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 사서 어떤 일정 부분 오르면 팔고 다시 내리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미 여기서 수익이 거둬집니다. 물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진동하는 곳에서는 무조건 수익이 거둬지기 때문에 행보만 한다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계속해서 수익이 거둬지는 거고 마침 뭐 운이 좋아서 올라가면 또 되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박스권을 그어서 매수와 매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저점. 그래서 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뭐 RSI 지표나 볼린저 밴드 같은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같은 전략이 있는데 그 박스권 긋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진동하는 이 진폭을 이용한 매매 수익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박스권에 물려 있더라 하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이미 여기서 이제 박스권 아래로 내려갔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진동하는 공간에 이미 이 물려 있는 금액의 한 50%는 이미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내려갔을 때 물려 있는 손실액의 50% 정도는 보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락하지 않는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봇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한번 여기서 5, 6 구간이 매수가 한번 일어납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6, 7 구간에 돌입했죠. 6, 7 구간에 돌입했으니까 또 삽니다. 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지점. 이 지점은 6, 7 구간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반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익절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간에서 매도가 일어납니다. 절반 정도의 익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니까 이 구간 5, 6 구간에 다시 매도가 일어나니까 한 절반 정도의 익절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미 팔렸으니까 다시 매수, 또 이미 팔렸으니까 매수, 그다음에 다시 가다가 매도, 매수 매도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봇은 이런 그 차수의 경계점에서 매수 매도가 다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절반만 익절하더라도 그 이익이니까 아직까지 이제 손절 로직은 없어요. 손절 로직은 없는데 손절 로직을 넣지 않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가 가격이 흘러가면서 일어났고 위에 이제 돌파가 일어났죠. 돌파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전량 청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상했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하면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지점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향 돌파했을 때는 다시 박스권을 긋는다거나 또는 그 일정 부분을 손절하고 다시 내려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고려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바로 추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 이루어지는 거를 기다렸다 다시 박스권을 그으면 뭐 이미 이 박스권은 우리가 예상했을 때 충분히 이걸 뚫고 내려갔다는 거는 굉장한 그 지지를 뚫고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이 내려갔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지지를 확인하고 또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고 박스권을 그으면 여기서 다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움직이면서 50% 정도는 손실과 손익비를 가져가고 여기서 또 움직이면서 50% 정도 손익비를 가져가면 거의 손해 보진 않고 약익절이나 약손절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 기간이 지나서 이제 결국에 올라가겠죠. 결국에 올라가면 여기서는 다시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매매는 안정적인 매매고 이렇게 진동하면서 기본적으로 조금 짤짤이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을 긋거나 하면 시간이 지나면 거의 그 큰 손절 없이 다 약익절 또는 정말 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약손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을 뚫고 내려갔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했던 전략이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해볼 예상했을 때는 거의 뚫고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리드 매매의 그 거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